안녕하세요. 지금 이 글은 핸드폰으로 작성하고 있는 거라 중간중간 오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런 글을 올릴 줄은 몰랐는데 저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보면서 위로받았던 적이 많아서 용기를 내어 봅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작년 추석,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명절에 있었던 일로 시작됩니다. 결혼 전에는 명절이 그저 쉬는 날 가족과 함께 보내는 따뜻한 시간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는 그런 단순한 기대조차 현실과는 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첫 명절을 앞두고 있었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번 추석은 친정에는 가지 말고 우리 엄마만 좀 챙기면 안 될까? 라며 말이죠. 순간 마음이 살짝 철렁했지만 그 다음 말을 듣고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이번 추석이 결혼하고 첫 명절이라 어머니께서 많이 기대하고 계신 것 같다고. 그래서 어머니 기분 좀 좋게 해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이 딱히 나쁘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말끝에 덧붙였죠. 이건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하자. 다음 명절부터는 번갈아 가면서 친정 먼저 가는 걸로 하자. 장모님께는 내가 용돈도 드리 200만 원 정도.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이 정도면 꽤 합리적인 제안이라 생각했어요. 그렇게까지 정중하게 그리고 진심 어린 태도로 말하는 남편이 고맙기도 했고요. 어차피 저희 친정은 명절이라고 해서 제사도 없고 멀리 사는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거나 하지도 않거든요. 저와 오빠 그리고 부모님 네 식구가 조용히 모여 밥 한 끼 먹는 정도였기에 우리가 안 간다고 해서 서운해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오히려 부모님 두 분이 오랜만에 오붓하게 데이트도 하시고 근교로 여행이라도 다녀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 생각에 저는 기꺼이 그래요. 그렇게 하자며 수긍했습니다. 그 당시엔 저도 참 순진했더군요. 아니면 결혼 후 첫 명절이라는 낯선 풍경 속에서 너무 많은 걸 미리 고려하지 않고 남편의 말만 믿고 따라간 제 자신이 조금은 아니랬던 걸까요? 아무튼 그렇게 제 첫 명절의 선택은 친정 생략으로 시작되었고 모든 일이 그 이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어느덧 다음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설날이었죠. 설을 앞두고 며칠 전쯤 남편이 슬쩍 말문을 열더라고요. 설 전날에는 시댁에 가서 하루 자고 당일 아침에 친정에 가면 어떨까 하는 시기였습니다. 전 그 말을 듣고는 바로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올해 추석에는 반대로 친정 먼저 가고 시댁은 나중에 가는 걸로 하자. 남편은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요. 나름대로 공정하게 맞춰가는 느낌이라 그땐 꽤 괜찮은 흐름이라 생각했어요. 설 전날 우리는 시댁에 갔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가 시작됐고 저도 남편과 함께 손을 걷어붙였어요. 사실 명절 음식이라는 게 단순히 상 차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잡채며전, 부치기, 나물 무치기, 끝도 없는 과정들이 이어졌고 저도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이 옆에서 묵묵히 같이 도와주었기에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제가 결혼 전에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어두었거든요.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것이니 당연히 시댁에서 할 일은 하겠다. 하지만 며느리만 일하는 집엔 시집갈 생각 없다. 이 말은 진짜 수십 번 아니 100번은 넘게 했던 말이었고 남편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댁에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정성껏 차려놓은 음식을 앞에 두고 어른들께 절을 올리고 나니 어느덧 시간이 꽤 흘렀더라고요.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상을 치우고 설거지까지 마치고 나니 시계가 10시 반쯤 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옷을 갈아입고 친정에 갈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배를 부여잡고는 소파에 털썩 쓰러지듯 주저앉으시더군요. 아이고 배야.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더니 체했나 보다 하시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응급실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그건 또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아픈 건 아닌 것 같다고요. 저는 그럼 일단 우리 가보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시어미가 이렇게 아픈데 내일 가면 안 되겠니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그 순간 제 속이 싸해졌습니다. 갑자기 아픈 것도 타이밍이 묘했고 그렇게 말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복잡해졌거든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더니 저를 보고 말했어요. 그래, 오늘 하루만 더 있다가 가자. 우리 엄마 좀 도와드리고 내일 가자. 저는 그 말에 대놓고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다음 명절에는 무조건 친정부터 갈 것이라는 조건을 다시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 명절엔 우리 친정 먼저 간다. 그건 꼭 지켜줘. 그렇게 말했더니 남편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우리는 하루 더 시댁에 머물렀고 명절이 끝난 다음 날 아침에 친정으로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괜히 울컥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분명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적도 없고 시댁에서 해야 할 일은 다 함께 책임지자고 분명히 약속받고 결혼했는데 상황은 자꾸 제 쪽에서 손해보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같이 도와줬기에 억울한 마음이 크진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그 갑작스러운 쓰러짐은 지금 생각해도 조금은 의심스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시댁이 멀리 멀어질수록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꾹꾹 눌러놨던 감정이 피어오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정말 아팠던 건지도 모르지만 그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서 자꾸 의심이 들었고요. 남편은 묵묵히 운전만 했습니다. 그날 친정에서 부모님은 반갑게 맞아주셨고 저는 애써 웃는 얼굴로 인사를 드렸지만 마음속엔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멀리는 무리더라도 온천이나 자연휴양림처럼 조용한 곳에서 2박 3일 정도 쉬고 오면 부모님도 무척 좋아하실 것 같았거든요. 작년 명절에는 두 분 다 저희가 못 온다고 하니 별말 없이 웃으시긴 했지만 그 눈빛에서 조금은 서운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마음에 계속 걸렸어요. 그래서 이번엔 확실하게 모시고 다녀오자 딸 노릇 제대로 하자 싶었죠. 이미 추석 일주일 전 저는 남편에게 미리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추석에 우리 친정에서 2박 3일 보내기로 했던 거 기억하지? 아빠랑 엄마랑 같이 온천 예약했어. 하고요.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 알아. 하더니 제 말이 끝나자마자 묻더군요. 근데 굳이 2박 3일이나 가야 해? 갑자기 시댁에 무슨 급한 일 생기면 어떡할 건데? 그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저는 머리끝까지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속으로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또 무슨 일이든 만들어내겠다는 기운이 뻔히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여행도 못 간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평생 아무데도 못 가. 시댁이 신이라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모든 걸 다 미뤄야 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솔직히 너무 어이없었거든요. 부모님 모시고 단 한 번 가는 온천 여행이었고 그것도 명절 당일은 피해서 추석 하루 이틀 전부터 다녀오는 계획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흠집을 내는 게 너무 쏙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대꾸도 시원하게 못하고 그냥 아니 그런 뜻은 아닌데 하면서 얼버무리기만 했습니다. 말끝을 흐리는 걸 보니 이미 속으론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한테 뭐라 못하니까 괜히 애매하게 질척거리는 그 태도 정말 짜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못 박아뒀습니다. 들어. 이번 명절 무슨 일이 생기든 나는 친정 먼저 간다. 그게 우리가 약속했던 거야. 또 시어머니 체했다느니 속이 안 좋다느니 그런 이유 들이밀면 나 진짜 못 참는다. 남편은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또 침묵했어요. 그 표정은 마치 이번엔 실패했다는 사람처럼 보였고 저는 그걸 보면서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당신 엄마가 진짜 아플 수도 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아프다는 게 무슨 면죄부는 아니야. 나도 내 부모님 소중하고 나도 그분들 딸이야. 왜 우리 부모님은 늘 뒷전이어야 해? 다음에 보자, 나중에 보자 그 말이 이제는 지긋지긋하다고. 명절이라는 게 시댁 행사만 있는 날은 아니잖아.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또 약속 어기고 명절 당일 갑자기 태도 바꾸면 나도 방법 생각해놨어. 우리 아직 애 없잖아? 실질적으로 내가 경제적으로 더 많이 벌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며 이 결혼 유지할 이유 못 느껴. 이혼하자. 말은 똑바로 하자고. 내가 뭐오구야? 남편은 말을 잃었고 저는 단단히 각오를 굳혔습니다. 이번 명절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부모님께도 미리 말씀드렸고 예약도 다 끝냈습니다. 만약 또 시댁 쪽에서 억지를 부린다면 그땐 진짜로 관계 정리를 해야겠다고요. 저는 더 이상 밀릴 생각도 참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명절 연휴를 이틀 앞둔 어느 날 오후 예상대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무슨 용건이실까 싶어 무심코 받았는데 시작부터 고성이 쏟아졌습니다. 말도 없이 무슨 여행이냐? 그게 어디서 배운 행동이냐?
거의 고함에 가까운 소리에 저는 순간 핸드폰을 귀에서 멀리 떼어야 했습니다. 통화 볼륨을 최저로 낮췄는데도 귀가 따가울 정도로 목소리가 컸어요. 옆에 앉아있던 남편에게 말없이 핸드폰을 넘기면서 스피커폰으로 전환했고 저는 남편이 어떻게 반응하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예상을 배신했습니다. 스피커폰을 꺼버리더니 혼잣말로 저번 명절에 처가에 늦게 갔다고 그래서 하면서 아주 째째하게 변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어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그의 모습을 보니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남편 입에서 나온 한마디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이 한마디에 저는 맥이 탁 풀렸고 동시에 머릿속이 핑 돌았습니다. 그토록 이성적인 척 양가 사이에서 중재하는 사람처럼 굴던 남편이 결국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었어요. 결국은 시댁이 먼저, 결국은 명절에는 자기 엄마 눈치가 먼저인 사람. 그동안 저에게 했던 말들은 그냥 연기였던 거죠. 그 순간 남편이 핸드폰을 다시 저에게 건네며 받아보래 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핸드폰을 받아 스피커폰을 켜고 귀에 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감정이 폭발한 상태였습니다. 너는 어디서 그렇게 배웠냐?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 운운하냐? 하고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진심으로 귀가 멍멍할 지경이었어요. 이성을 유지하려 애쓰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될 게 뭐가 있나요? 지난 명절에도 저희 나오려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배가 아프다 하셔서 저희 속아줬잖아요. 이번엔 그래서 친정부모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추석 마지막 날에 시댁에 갈 계획이에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에너지셨어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목이 쉬는 기색도 없었고 오히려 더 날카롭게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럼 너 지금 그 말은 앞으로 추석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냐?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협박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고 저는 그 말에 잠시 고민도 없이 네, 그렇게 하려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네가 며느리인데 시댁이랑 친정을 똑같이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 너 며느리 맞긴 맞니? 그 말 참 익숙한 말이었어요. 그 고리타분한 논리. 시댁은 을의 우선이어야 한다는 태도. 도대체 왜 시댁은 집이고 친정은 외가처럼 취급해야 하는 건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수십 번 외쳤습니다. 나는 며느리지 종이 아니다. 내 부모도 나에겐 시댁만큼 소중하다. 어머니 아들이 귀하면 나도 우리 부모의 딸이다. 그때부터 저도 말을 가려가며 할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건 그냥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존중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고 받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물러나면 앞으로도 계속 당하게 될 테니까요.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간 쌓인 게 터져버렸거든요.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지르던 그 순간 목소리에 꺾이지 않으려고 저도 단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왜 똑같이 하면 안 되는데요? 저 이 사람이 데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사는 거예요. 결혼 비용, 혼수, 집까지 다 똑같이 했고요. 시댁, 친정 차별 없이 한다는 것도 약속한 거잖아요. 집안일도 제가 더 많이 해요. 돈도 제가 훨씬 많이 벌고요. 어머니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이러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끊으면서 더 큰 소리로 윽박 지르셨습니다. 저는 조목조목 짚으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논리도 없이 감정만 앞세워 소리만 질렀어요. 듣다 보니 점점 현기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차분한 톤으로 말했죠. 어머니,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씀만 하시고 고성방가하시니까요. 이 사람 바꿀게요. 그러고는 핸드폰을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옆에서 그 모든 통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스피커폰이 켜져 있었고 제가 어떤 말투로 어떤 논리로 대답하는지도 다 들었을 텐데도 아무 말 없이 눈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스피커폰 기능을 꺼버리고 말없이 남편 손에 핸드폰을 쥐어준 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숨을 고르고 싶었어요. 온몸이 화로 달아오르는 기분이었거든요. 남편은 어머니와 통화를 이어갔고 저는 문 닫힌 방 안에서 이 상황이 참 우스꽝스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결혼 2년 차 아직 아이도 없고 내 커리어도 한창인데 이 명절 스트레스를 왜 내가 받아야 하나? 이런 가족 문화가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돼야 하나? 잠깐이었지만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남편이 통화를 마치고 방에 들어오더군요. 얼굴은 굳어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울컥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서로 이성도 놓은 채 예전 일까지 모조리 끄집어내며 싸웠습니다. 넌 그래서 너네 엄마한테 얘가 이혼이래 이러면서 고자질을 해? 제가 먼저 따졌죠.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남편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나보고 이혼하자고 했잖아. 그래, 그렇게 말했지. 왜? 나 그런 말하면 꼭 지키는 사람인 거 몰랐어? 너도 알잖아. 난 한 번 입 밖에 낸 말은 꼭 지켜.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짧게 말했어요. 알았다고. 그 짧은 말에 온갖 감정이 묻어나 있었지만 솔직히 저는 그다지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실망을 한순간엔 감정도 무뎌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싸움은 그렇게 쓸쓸하고 공허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휴 첫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 준비도 해야 했고 부모님께 드릴 아침도 미리 차려놓아야 했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저희 집 근처로 오셔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한 후 따로 각자의 차를 타고 온천으로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 부엌불을 켜고 조용히 냄비를 올리고 쌀을 씻는 그 순간만큼은 꽤 설레더군요. 드디어 내가 원하는 명절을 보내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 평화로운 순간이 깨진 건 아침 8시도 되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너무 이른 시간이라 택배도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며 현관으로 나가 인터폰을 확인했죠. 거기엔 믿을 수 없는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제 그렇게 싸우고 명절 당일에 시댁에 가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아예 저희 집까지 찾아오신 거였어요. 머리가 핑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로 이럴 수 있구나 싶었고 그 뻔뻔함에 입을 틀어막고 싶을 정도였죠. 그래도 문을 안 열 수는 없어서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 열자마자 집 안으로 쑥 들어오시더니 아주 단호하고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 이러는 거 아니다. 이렇게 됐으니 그냥 받아들여라. 영희 씨 동생과 너희 아버님 모시고 온다고 했다. 천천히 도착할 거야. 내가 먼저 온 거고 친척들한테도 다 여기로 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가 뭐 회관이에요? 사전 연락도 없이 우리 집을 시댁 집합소로 정해버린 그 당당함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마치 당연한 듯 계획된 일처럼 이야기하는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저는 도무지 타협이라는 걸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목소리를 가라앉히고 말했죠. 어머니, 저희는 곧 부모님 오시기로 되어 있고 밥 먹고 여행 가야 해요. 일정 다 짜놨고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은 아예 듣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져서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사돈 온다면서? 그럼 마침 잘 됐네. 나도 사돈이랑 얘기 좀 해야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시어머니가 사돈이랑 얘기를 하겠다고요? 제 부모님은 절대 그런 막무가내 상황에서 조용히 넘기실 분들이 아닙니다. 옳은 소리라면 누구보다 단단하게 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걱정할 필요도 없었죠. 시어머니가 감정적으로 떠들어대면 오히려 역풍 맞을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짜증도 밀려왔습니다. 왜 아침부터 이런 고생을 해야 하죠? 왜 내 명절 첫날을 누군가의 자의적인 갑질로 망쳐야 하는 거냐고요? 저는 그날 정말 시어머니가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억지에 밀려서 포기하는 순간 앞으로도 이런 식의 명절이 반복될 거란 걸 뻔히 알았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온천 갔다가 시댁으로 안 가고 그냥 집으로 올게요. 여기 오신 김에 뭐 못 찾겠거나 하는 거 있으면 전화 한 통 주세요. 식사 마치시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주시고요. 저희 부모님 곧 오실 거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심장이 뛰었어요. 머릿속은 복잡했고 눈앞은 어지러웠지만 그래도 뒤로 물러서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나 일정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와 우리 부모님을, 우리 가정을 무시하는 일이었고 저는 그런 무례함을 가만히 참아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문도 닫지 않고 들어오더니 한숨을 푹 쉬고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무래도 엄마가 와 있는데 이렇게 두고 가긴 어렵지 않을까?
나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두 분이서 먼저 가시라고 할까? 나 지금 현금 좀 뽑아올 테니까 용돈이라도 드리면 기분 풀리지 않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뭔가가 퍽 하고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폭발해버렸죠. 거실에 시어머니가 있든 말든 저도 더는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넌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알아?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사니? 우리 부모님을 뭘로 보는 거야? 너희 엄마가 무작정 집에 쳐들어와서 계획 다 엎어놓은 건 안 보이고 우리 부모님께 대신 가라고? 내가 똑같이 내 부모님 그렇게 대하면 어떨 것 같아? 똑같이 무시해줘봐. 남편은 당황한 듯 어버버하며 말을 잇지 못하더니 머리를 극적이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몰아붙였어요. 용돈? 내가 지금 용돈 얘기를 해? 지난번 명절에 드린 200 그거 우리 통장에서 빠져나간 거 몰라? 내 월급 들어오는 통장보다 내가 쓰는 통장이 훨씬 많아. 누가 더 벌고 누가 더 쓰는지는 생각 안 나?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생색이야? 진짜 한심하다.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휴 내가 미쳤지. 그러자 남편도 언성을 높이며 맞받아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엄마가 왔는데 어쩌라고? 꼭 그냥 두고 가? 진짜 그게 답이야? 너야말로 너무하는 거 아냐? 너도 생각 좀 해봐.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지 말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끝까지 제 부모님은 뒷전이고 자기 엄마 체면만 생각하는 이 남자와의 결혼 생활이 과연 계속 의미가 있을까 싶더군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매번 이기적인 기준을 내세우는 모습에 정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남자는 누구의 잘못인가가 아니라 누가 내 편인가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쯤 되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더군요. 아무리 차분하게 말해봤자 그 사람들한테는 제 말이 그냥 바람 빠지는 소리쯤으로 들리겠죠. 그래서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너 내가 분명히 말했어. 이번 일 틀어지면 이혼이라고. 여러 번 말했어. 장난 아닌 거 알잖아. 그리고는 더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해뒀던 여행 가방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분노를 참고 눌러왔던 마음이 이미 한계를 넘은 지 오래였어요.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 짧은 순간조차 머릿속엔 잘한 거야 이게 맞아라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그 길로 친정엄마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으며 얘기했어요. 엄마 나 이혼할 거야. 진짜 이번엔 못 참겠어. 완전 미친 것들만 사는 집이야. 엄마는 처음엔 놀라셨어요. 명절날 싸우고 그러는 게 어디 있어 해. 지금은 좀 진정하고 이러시다가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곤 한숨을 쉬셨죠. 그래도 역시 부모는 부모더라고요. 결국엔 제 편이 되어주셨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엄마 시댁이나 남편한테 전화와도 절대 받지 마. 나 있는 대로 그냥 와줘. 잠시 후 친정부모님과 만나고 나서부터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전화는 제가 직접 다 받았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시어머니였어요. 놀랍게도 아까 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말투가 바뀌더군요. 사부인하고 아주 고상하대요. 듣자마자 웃음도 안 나고 짜증만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받아쳤죠. 왜요? 왜 그렇게 고상한 척 하세요? 아까처럼 고래고래 소리 한번 질러보시지 그래요? 왜 지금은 갑자기 말투 바뀌셨어요? 우리 엄마 앞에서는 또 무슨 연극을 하시려고요? 차가운 말투로 쏘아붙이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시어머니는 그 틈을 타 얘기 좀 하자고 말을 돌리려 하더군요. 저는 그 말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다 말씀드렸어요.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요 이혼이에요. 끝났어요. 그리고 내 집에서 지금 당장 당신 아들 데리고 나가세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또 기어이 얘기를 돌리더라고요. 어른들끼리 얘기할 문제다. 어머니 좀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됐어요. 저희 엄마는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우리 이제 끝났고요. 이혼할 거니까 당장 정리하고 나가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아빠 명의로 된 집이에요. 명색이 결혼했으면 살면서 뭐 하나라도 당신 아들이 한 게 있어야지.
내가 당신들 눈치 보며 살아야 할 이유 단 하나도 없다는 거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제 전화를 받은 아빠는 처음엔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지금 당장 간다 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저희 엄마도 곁에서 안절부절 못하시며 너 아빠 성격 알잖아. 이럴 때 욱하면 큰일 난다니까 하셨고 저도 바로 뒤따라 나섰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아빠의 분노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아빠는 이미 집 앞까지 와 계셨고 저희 셋은 다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빠는 거칠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더니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바로 일갈하셨어요.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야? 우리 딸 집에 그것도 명절날 쳐들어와서 이게 무슨 꼴이야? 지금 당장 다 나가. 목소리에 분노가 잔뜩 실려 있었고 거실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잔뜩 얼어붙은 얼굴로 뭔가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아빠는 조금도 듣지 않으셨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우고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해. 우리 딸 결혼했으면 장모장인도 부모야.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굴 거면 당장 꺼져.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머쓱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뭔가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지만 아빠의 단호한 기세에 눌린 듯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슬그머니 문 쪽으로 향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어정쩡한 자세로 그 자리에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표정에서 또 한 번 실망했어요. 이미 벌어진 상황을 수습할 생각도 책임질 용기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풋박이처럼 서 있기만 했거든요. 그걸 본 아빠는 다시 쏘아붙이셨어요. 너 지금 내 엄마가 한 짓 똑바로 보고도 입 다물고 서 있는 거냐? 이게 가족이냐? 내 마누라도 못 지키는 주제에 지금 누구 편드는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시선을 피했어요. 그러자 아빠는 더 이상 미련도 없다는 듯 말하셨죠. 엄마 데리고 당장 너희 집으로 꺼져.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우리 집이 니네 하숙집이냐? 그 한마디에 남편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인내심이 끊어졌어요. 뒤돌아서 가려는 남편 등 뒤에 대고 말했죠. 기억나지? 이번 일 틀어지면 이혼이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끝이야. 네 옷, 네 짐 내가 정리해서 택배로 보내줄게. 근데 알아줘. 협의 이혼은 없어. 우린 무조건 소송이야. 남편은 멈칫하더니 돌아보지도 않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마자 저는 망설임 없이 바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이 텅 빈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감당해온 모든 스트레스와 불평등이 얼마나 부당했던 건지, 그리고 이제서야 진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거라는 걸요. 그리고 결국 저는 예정대로 부모님과 함께 온천 여행을 다녀왔어요. 솔직히 그 상황에서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휴대폰엔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메시지가 울려댔지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음으로 설정해둔 채 신경 끄기로 했습니다. 고작 며칠 전까지 그 집에서 소리 지르고 내쫓았던 인간들이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한들 바뀌는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물론 마음은 무겁고 답답했어요. 하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그런 내색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지금껏 저 때문에 속 끓인 일 한 번 없게 살고 싶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더 밝게 웃었고 괜히 소소한 농담도 던졌고 숙소에 도착해서는 찜질복 입고 사진도 찍어드렸어요. 그 와중에 엄마가 제 눈치를 살짝 보시며 너 괜찮지? 하고 묻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엄마랑 아빠랑 있어서 진짜 좋아 하고 말했죠. 정말로 그 며칠 동안만큼은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게 내가 원했던 평화구나 싶었어요.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남편 옷가지며 신발, 잡다한 물건들까지 박스에 차곡차곡 담아 시댁 주소로 보냈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히 버렸고요.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마음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혹시나 몰라 박스 안에 짧은 메모 하나 넣었어요.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시다. 단 그것뿐이었어요. 미련도 연민도 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줄 수 있는 배려였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끝까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더군요. 화 좀 풀렸어?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런 메시지들을 시도 때도 없이 보내왔어요.
그걸 보며 저는 기가 막히면서도 한편으론 너무나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구나. 이혼을 말하는 저를 향해 고작 화가 나서 그런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멍청함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이 감정도 사랑이 아니라 피로감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번 일 전에 이미 몇 번의 경고를 주었어요. 한 번만 더, 단 한 번만 더 명절 가지고 장난치면 진짜 끝이라고.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긴 건 결국 그들이었고 저는 더는 봐줄 이유도 없고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법률사무소에 예약을 잡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행히도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전부 녹음해 두었거든요. 변호사는 녹취를 확인하고 나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협의 이혼이 아니라 소송으로 가셔도 충분히 유리합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확 놓이는 기분이었죠. 이제는 화도 나지 않아요. 울분도 사라졌고 눈물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냥 이 결혼을 빨리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